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그러니까 7월 7일이죠. 미국 증시 상황,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가라앉는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주요 지수들이 다들 좀 하락세를 보였죠. 네, 뭐 S&P 500이나 다우, 나스닥 전부 한 1% 가까이 빠졌던데요. 네, S&P 500은 0.8%, 다우는 0.94%, 나스닥도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 우려, 이게 제일 큰 배경이라고 봐야겠죠. 미중 무역 긴장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준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지금 그 7월 9일로 예정된 무역 유예 조치가 있잖아요. 네네, 그 리버레이션 데이 유예 조치요. 네. 그게 연장이 안 되면 8월 1일부터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교역국에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거죠. 25%면 정말 큰데요. 그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는 또 하나의 큰 변수가 터졌어요. 아, 뭔가요? 바로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신당 창당 발표를 했잖아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좀 갑작스럽긴 하던데. 네, 그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무려 6.8%, 거의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와, 7%요? 아니, 정치적인 선언 하나가 주가에 이렇게 바로 영향을 주나요? 이게 정말 이례적인 경우죠. 뭐랄까, 머스크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정치적 행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크게 주가를 흔드는 건 사실 흔치가 않거든요. 들도 대부분 좀 내리긴 했어요.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브로드컴 다 한 1%에서 2% 정도 하락했고요. 반도체 주식들, 뭐 ARM이나 마블, 온세미콘덕터 이런 것들도 한 3에서 5% 정도 빠졌습니다. 아, 거기도 좀 영향이 있었군요. 네, 근데 테슬라만큼의 충격은 아니었죠. 좀 흥미로운 건 아마존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보합 수준에서 마감했고요. 아마존은 또 괜찮았네요. 근데 이렇게 다들 내려가는 와중에 오른 종업도 있더라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꽤 올랐던데요? 아, 네, 맞아요. 팔란티어가 3.5%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에서는 좀 눈에 띄었고요. 그 외에도 트랙터 서플라이 플러스 3.9%나 도어대시 플러스 3.4%, 우버 플러스 3.3% 같은 일부 소비나 서비스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관세 우려 때문에 다 같이 빠진 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거시적인 이슈 외에도 개별 기업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채권 시장인데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꽤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4.40% 수준까지 오르면서 거의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금요일 대비해서 한 4bp 정도 상승한 거예요. 4bp면 0.04%포인트 오른 거네요. 근데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그 관세 우려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다?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한 거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그 해석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현실화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앙은행,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보는 거고요. 아하,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고 그게 또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장기 금리가 오르는 이 연결고리군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2년물 금리도 소폭 오르긴 했어요. 3.901% 정도로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지표들은요? 달러나 유가 같은 것들? 달러 인덱스는 소폭 강세를 보여서 105.75 근처에서 마감했고요. 달러 강세는 보통 원자재나 신흥국 통화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되죠. 금 가격은 온스당 2,345달러 수준으로 소폭 올랐고 WTI 유가도 배럴당 80.9달러로 한 1.4% 정도 상승했습니다. 뭐 수요 기대감도 있고 경기 우려도 있고 좀 혼재된 상황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해외 다른 시장들은 어땠나요? 유럽이나 아시아 쪽은요? 유럽은 스톡스 600 지수가 0.4% 정도 소폭 오르긴 했는데 아시아 증시는 좀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리스크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는 나라들이니까요.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 관련주들이 좀 압박을 받았고
중국 증시도 무역 긴장이나 수출 둔화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모든 시선이 당장 내일 모레 7월 9일에 그 관세 유예 조치가 연장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쏠려 있겠네요. 네, 그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공개될 6월 FOMC 회의록입니다. 아, 맞다. 회의록 공개도 있죠. 거기서 이제 위원들이 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좀 단서를 찾으려고 하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첫째, 7월 9일 관세 유예 종료 여부, 둘째, FOMC 회의록 내용, 그리고 셋째, 곧 시작될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이 세 가지를 지켜보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테슬라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정치적 돌발 변수도 계속 신경 써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임박한 관세 위협이라는 큰 이슈에다가 일론 머스크의 신당 창당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변동성도 좀 커진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좀 흔들렸고 채권 금리는 미래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하면서 상승했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처럼 관세 위협이나 또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가 계속해서 시장을 흔드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신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호들을 통해서 그 변화의 방향을 좀 미리 감지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